안녕하세요. 저는 디프다 제주의 변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지역과 만나는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제가 2009년에 이주를 해서 이제 16년 차 이주민인데요. 그래서 이주민 치고는 꽤 오래 제주에서 산 사람이고 이 활동을 한 지는 이제 8년 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직업이랄까요? 제가 이제 쓰레기 줍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많이들 하셔서 해양환경활동가라고 많이 소개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양환경활동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닷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고 해안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를 매일같이 줍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직업이랄까요?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되게 우연한 기회였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 큐레이터였고 환경에 관심은 좀 있었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활동을 8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큐레이터라는 직업에서 해양환경 활동가라는 직업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주에 이모부가 제주분이어서 제주의 여름바다에 맨날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를 보고 바닷속을 탐험하고 그런 것들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뒤집어진 세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세계가 바닷속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탐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일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바다 가고 퇴근하기 전에 또 바다를 갔다 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바다를 갈 때마다 쓰레기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뭐야 쓰레기가 있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힐링을 하고 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갔는데 자꾸 불쾌감이 드니까 이거를 좀 주워서 나와야겠다. 다음에 내가 왔을 때는 좀 깨끗해서 내가 좀 더 즐겁게 놀 수 있게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만든 게 사실 디프다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디프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다프다요? 이렇게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정말 친구들과 그냥 우리가 자주 놀러 가는 바다, 우리의 놀이터를 치우는 모임 해서 정말 아주 작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가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안 보는 삽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막 눈을 돌리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저거 주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거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더 많이 알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미치면서 이 활동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본는 사실 가끔 요즘에도 들어요. 안 본는이었으면 내가 해변에 가서 그냥 예쁜 바다, 윤슬이 빛나는 바다만 보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저 바다를 가면은 저기 쓰레기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위성에서도 쓰레기를 찾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도 쓰레기 찾고요. 저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에서 제주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갔는지 이런 게 안 보이고 해변에서 저기 쓰레기 많은데 왜 저런 거 보여주지? 막 이렇게 약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차기도예요.
저기 고산 쪽에 있는 무인 섬인데요. 차기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맵을 키셔서 위성 사진으로 보셔도 하얗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직접 갔고요. 예,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를 위성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본 눈이 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처음 제가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가 관광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어로 줍다가 봉그다예요. 그래서 봉그다와 플로깅을 합쳐서 봉그깅이라는 활동명을 짓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주도 너무 예쁜 관광지고 바다가 정말 예쁜 것 같지만 이면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 쓰레기를 주워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차기도예요. 가서 쓰레기를 줍고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면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반 시민이고 제가 환경 활동가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즐겁게 뭔가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다 보니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가를 배우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거나 운동을 하고 쓰레기를 주러 가거나 쓰레기를 주면 5,000원을 할인해주는 음료를 5,000원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텀블러를 가져가면 3,000원을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쓰레기를 좀 주워보고 싶은데 내 친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근데 쓰레기 한 봉지만 들어오면 공짜로 커피 먹을 수 있대 이러면서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뭔가 재미있는 기획을 해보자라고 해서 초반에 그런 기획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바다를 조금 많이 만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바다라는 곳에 많이 가면서 이 바다의 문제를 알게 됐듯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느끼고 또 목격하면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린 다이버를 키우자. 그린 다이버라고 해서 같이 바닷속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근데 다이빙 자격증이 없어야 됩니다. 다이빙을 해보지 않아야 되고요. 물과 친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을 뽑아서 다이빙을 가르쳐주고 같이 바다를 가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그분들이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지금은 그린다이버들이 3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그린다이빙을 가지고 해녀분들을 찾아갔어요. 해녀분들은 이미 너무 뛰어난 다이버시잖아요. 그래서 해녀분들에게 우리 같이 쓰레기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해녀와 그린다이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뒤집어진 세상을 조금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해양 쓰레기 문제를 조금 더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쓰레기를 되게 많이 주워요. 작년에는 45톤 주웠고요. 올해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25톤 정도 주웠습니다. 1년에 160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씩 줍고 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네. 그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엄청 많이 만나고 많이 줍는데 그 해양 쓰레기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 폐기물이에요. 주사 바늘, 약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의료 폐기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잘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발견이 되고 해변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 교육을 하러 가게 되면 어린이 친구들에게 꼭 해변에서는 신발 신고 다녀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해변에서도 주사 바늘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주사 바늘이 다 썼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 중에서 의료 폐기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 과학의 형태로 저희가 직접 연구원분들한테 똑똑 저희 너무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국가 해양 모니터링이라는 해양 쓰레기를 조사하는 그런 모니터링 방법을 배우고 그걸 적용을 해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이 작업들을 계속 해온 걸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얻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8년 전 10년 전에 생각했을 때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서 결혼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시민 과학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시민 과학을 배워서 또 다시 다른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요. 왜냐하면 정말 심할 때는 제주도에서 정말 심할 때는 제가 주운 길은 깨끗해야 돼요. 주운 해변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줍는 순간 쓰레기가 쌓일 때가 있어요. 네. 줍는 순간 뒤로 돌아봤는데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매일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막 2번씩 가는 데가 있어요. 2번씩 가도 쓰레기를 항상 100kg씩 줍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쓰레기를 이길 수 없겠다라는 좌절감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죽음을 맞이한 해양 생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죠. 올해 신창이라는 동네에서 발견한 바다거북이고요. 지금 여기 부스가 있었는데 WWF라는 단체와 함께 바다거북 서식지를 정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체 또는 걸려있는 거북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해주고 그다음에 사체 같은 경우에는 DNA 분석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북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돌고래는 상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고 있는 종입니다. 웃는 돌고래라고도 유명한데요. 이 친구들도 겨울에 많이 이제 그물에 호nek이 되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또 조금 더 이 모습이 저한테 이제 투영이 돼서 언젠가 내가 이런 이 해양 쓰레기 또는 쓰레기 속에 파묻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힘을 얻는 건 또 사람이더라고요. 여기는 비양도라고 협재해변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이 해변에 가서 비양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걷고 있는데 저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를. 그래서 너무 놀래서 저걸 치워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다 주웠어요. 네. 다 주웠는데 2달 만에 다시 리셋되긴 했지만은 다 줍고 저희가 이제 매달 가고 있는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 치워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작했을 때 다 치워질지 몰랐어요. 근데 다 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희망을 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 또는 플라스틱 문제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선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그만 생산하고
또는 줄이는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가 편의점에 갔을 때 플라스틱에 든 생수 말고 유리병에 든 생수를 사고 싶다라는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선택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고산인데요. 여기 재작년에 겨울에 저희가 쓰레기를 주웠는데 1시간 반 동안 쓰레기를 주웠는데 페트병을 얼마나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페트병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힘드시겠지만 페트병을 좀 따로 모아주십사 얘기를 드렸고 모았더니 1시간 반 만에 20명의 사람들이 2,700개의 페트병을 주었습니다. 한 자리에서요. 한 해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700개를 1시간 반 만에 주운 것처럼 우리 2,700개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실 이런 제로 웨이스트 또는 레스 웨이스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늘 텀블러 입고 나왔어. 어쩔 수 없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꼭 챙겨봐야지. 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도전해보고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고요. 아마 어제 다들 투표하셨죠? 저는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목소리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표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기업들에게 편지 또는 민원을 남기는 거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김 트레이라던가 또는 스팸의 뚜껑이라던가 우리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많이 줄였던 게 다 시민들이 민원을 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쓰레기 줍는 것들 또는 플라스틱 뭐 덜 쓰는 것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자연과 좀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좀 멀어지는 이유는 너무 자연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연 속에 내던지면 나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구나. 환경 없이 자연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고민할 수 있고 나도 활동가가 돼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활동가가 돼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고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냥 저는 자연을 바다를 좋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내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